예, 청와대 참모진 개편 소식 전문가와 함께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옥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취재기자가 전한 대로 이병기 비서실장 후임의 이원정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3명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새누리당은 소통과 협치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사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고요. 야당은 총선 민의와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놨어요. 서로 뭐 상당히 엇갈리는 평가를 내놨는데 그 뭐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일단 총선의 참패에 대한 민의를 어떻게 수렴하고 또 소통에 이 근거한 협치를 이룰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병기 실장 체제가 상당히 그동안 좀 무력화돼 왔었다. 청와대가 활기를 잃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원만하고 합리적인 이원종 이번 이제 신임 비서실장 체제가 들어선다면 아무래도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러나 사실 그동안 국민들이 원했던 것, 여권의 지지자들이 원한 것들도 좀 전면적인 변화 그리고 여소야대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런 성공적인 국정을 이끌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전면적인 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원정 신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고 또 그동안 행정 경험이 아주 충북도지사를 3번, 서울시장을 1번, 그리고 서울시의 구청장을 5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만으로 하면 74, 74세시거든요. 아주 경험이 풍부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비판받아왔던 정책의 실패를 바꿀 정도로 과단성이 있는 정무적 감각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또 이 경제 정책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야당의 비판도 충분히 수긍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이 개편을 통해서 그리고 청와대 개편만이 아니라 내각의 개편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카드를 씀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기일전하고 변화를 이끌겠다는 그런 대국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원종 위원장 비서실장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는데 이원종 비서실장 체제에서는 이전과 좀 상당한 뭐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될까요? 어떤 걸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런 행정력이라든가 원만한 조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수직적이었었고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단 기반은 좀 마련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 관계에서도 그동안의 수직적이고 갈등이 많았던 관계에서 뭔가 수평적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야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새로 정무장관이 어떤 분이 임명되고 어떤 직제 형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서 대야 관계가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123석의 당 그리고 38석의 국민의당을 각각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청와대에서도 그런 이 정무적인 감각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잠시 후에 뭐 신임 청와대 참모진의 얘기는 이제 직접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임 정책조정수석에 이제 안종범 경제수석이 가고 경제수석 자리에 이제 강석훈 의원이 이제 그 임명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인수위 시절에도 같이 이제 호흡을 맞췄었고 박근혜 정부의 뭐 정책 양대 브레인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불리는 인물들인데 일각에서는 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잘된 인사다 이렇게 평가도 하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또 정책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냐 이런 비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 이번에 총선은 누가 뭐라도 이게 박근혜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 선거거든요. 그런데 그 라인을 그대로 지금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총선 민의 반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종범 수석은 경제수석일 때 모든 박근혜 경제 정책을 다 이게 입안하고 집행한 어떤 총괄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분이 이게 다시 경제 정책 수석으로 가고 또 이게 강석훈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경제 과외교사라 보일 정도로 상당히 기존의 어떤 색깔이 똑같은데 이렇게 이게 두 분이 다시 한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뭔가 이게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데 일관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모르지만 뭔가 이게 총선 민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석훈 의원은 뭐 대표적인 여당의 경제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경제 민주화,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아닐까요? 그거 어떻게 평가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까? 특히 경제 민주화보다는 경제 활성화 쪽에 좀 더 예.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강석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규제 철폐 그래서 규제 프리존 이 활성화 예. 법안을 직접 또 발의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현재 맡아야 될 역할이 기업의 구조조정, 해운, 철강 이런 산업, 조선 산업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취약하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국책은행이 자본을 확충하는 등 이 한은가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 경제 위기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한 정책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조세 문제도 그렇고요. 증세 없는 복지가 과연 이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동안 했던 경제 정책에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좀 저는 취약해 보인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경제 정책과 어떻게 하면 그 조합을 잘 만들어내면서도 기존에 했던 정책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구상을 내놓아야 되는데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또는 강석훈 수석은 사실상 그동안의 경제 활성화,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에 근거한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변화하는 모습들을 방문 시민단체라든가 또 경제 관련 단체들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시해 봅니다. 예. 자, 이원종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을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서실의 힘을 하나로 합치자 이런 요지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님을 보필하는 소임을 맡게 돼서 우선 두려운 생각과 아울러서 어깨가 매우 무거운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미력하지만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일 먼저 비서실의 힘을 하나로 합쳐서 대통령께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해드리고 그리고 원활하게 국정을 펼쳐나가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드리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는 평생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공직자는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요 바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대통령께서 지향하는 희망의 새 시대,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비서실의 힘을 하나로 합쳐서 최적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하겠다. 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런 그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진 않았었고요. 내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는 그런 기능이 사실 상당히 취약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자 생존, 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대부분 수첩에만 적는 비서실이 돼서는 안 되고요. 시중에서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이런 여론들을 잘 수렴해서 대통령께 직보하고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대통령 비서실 팀의 사실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자율적으로 또 비판적인 의견도 시중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함으로써 대통령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진짜 비서의 역할인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비서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원종 비서실장께서 취임을 하게 되면 방금 얘기한 충성이라는 이런 단어보다는 진정한 충성은 정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그리고 야당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달함으로써 요소야대 시대, 협치의 시대에 좀 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약간 걱정도 하면서 또 기대도 가져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좀 이원종 비서실장의 뭐 취임 인사 말이랄까요?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힘을 하나로 이제 합치겠다 했는데 비서실장으로서 이제 청와대 조직을 이제 힘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잘 해내야 될 텐데 이원종 실장은 이제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죠. 예, 그렇죠. 예. 그동안 이게 그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그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보통 소통 부족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그 신임 비서실장이 아마 그 야당이나 국민과 어떤 이게 소통을 강화하고요. 또 이게 그 청와대 힘을 하나로 묶어내겠다 그 취지는 뭐 맞다고 보고 예. 이번에 그 비서실장 교체는 바로 이게 총선 민의를 좀 반영해서 총선 참패에 대해서 그동안 이게 전혀 우리와 관계없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 관계없다고 이게 했지만 이제는 좀 책임을 인정하고 뭔가 이게 쇄신과 개혁을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해서 일부 수석까지 오늘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추가로 이제 청와대 개편이라든지 뭐 내각 개편까지도 좀 그 예상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좀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단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 정무장관직에는 어떤 분이 역할을 해줄 것인가, 좀 더 경륜이 있으면서도 야당의 목소리, 또 여당 내의 다양한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뭐 비서관이라든가 또 실무 차원에서 여러 총선 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그리고 분위기를 일실하는 차원에서 후속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내각도 인사청문회 부담이 물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여소야대 시대, 협치의 시대에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막혀 있는 그런 부처들, 특히 뭐 야당과의 관계에서 야당이 또 일부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청와대에 이어서 새누리당도 혁신위원장과 이제 뭐 비대위원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삼선인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예, 주시겠습니까? 김용태 의원은 뭐 제 생각으로는요. 가장 이게 바람직한 건 외부 인사 영입이지만 예. 나름대로 이게 당내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게 그 서울 양천을 뭔가 이게 그 험지 수도권에서 삼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일단 만 40대로 이게 연령이 젊은 척에도 어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게 그동안 당의 쓴소리를 많이 하고 친박이 아니고 비박계로서 쓴소리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다는 거죠. 예. 이런 이제 이거 세 가지 이유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처음에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원장은 좀 외부에서 좀 영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여러 인물이 실제 이제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 차선이지만 당내에서 이제 비박계로 김용태 의원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됐는데 뭐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로 뭐 10고초려, 100고초려를 해서라도 외부에 권위 있는 비박계, 친박계가 다 경청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정말 새누리당을 사랑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을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무래도 뭐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고요. 일단 김용태 의원이 굉장히 젊습니다. 만으로 48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바는 개혁성과 그동안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 저돌적인 모습, 또 책임감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정치인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연령에서는 사실상 소장파입니다. 40대 의원이고요. 삼선이지만 그리고 당내에서 사실은 비주류라는 측면, 당의 주요한 포스트는 대부분 다 친박계가 70 내지 80명이 사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놓일 수 있고요. 그러나 김용태 의원이 그동안 했던 목소리를 들어본다면 이 위기 상황에서 새누리당을 폐허해서 다시 재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나야 된다. 특히 친박 진영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 전면에 나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는 역할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정진석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당을 좀 새롭게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역할은 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가능성이 있는데 당의 주도 세력이 현재 친박계의 흐름으로 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지금 친박계에서 상당히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역할이 굉장히 한계에 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와 희망 더불어서 또 한계도 좀 같이 보이는 그런 인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김용태 혁신위원장 앞에 주어진 과제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그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예. 일단 이게 그 지도 체제를 개편해야 됩니다. 예. 뭐냐면 이게 이번 총선에서 본 것처럼 이게 최고위원들 집단 지도 체제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예. 옛날 이게 그 말해 보면 전쟁에서는 이게 용맹한 장수 둘보다 무능한 장수 한 명이 낫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비상 상황이고 전쟁 상황 아닙니까 대선이면? 예. 그럼 이게 그 집단 지도체는 한계가 있고 뭔가 이게 강력한 단일 지도 체제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게 총선 참패 가장 원인은 공천 문제 아닙니까? 예. 뭔가 이게 혁신에서 이번에 오픈 프라이머리든 아니면 이게 뭐 전략 공천이든 뭔가 공천에 대해서 확고한 이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만 다음에 이게 그런 또 잘못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 두 가지를 핵심 과제로 봅니다. 예. 비대위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비박으로 됐어요. 그간에 이제 친박 일색이 아니냐 원내 지도부가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정반대로 또 비박 일색의 비대위원을 발표를 했어요. 뭐 잘 앞으로 순항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투태력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예. 다시 말해서 원내대표단의 친박 체제 그리고 비대위의 이런 비박 체제가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서로 간에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혁신위원장 그러면서 비대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진용을 짰는데요. 예. 저는 갈등은 상당히 내재된 상황이다. 대신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얼마나 초심을 가지고 당을 개혁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조금 느슨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새누리당의 반응에 대해서 이 각계에서는 뭔가 총선 참패에 대해서 책임감 또 향후의 각오가 좀 그런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에 맞서서 좀 더 일신하고 또 당에서 왜 참패했는지 그 원인들 당청 관계라든가 향후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좋은 의미의 결과도 낼 수 있겠다. 그러나 전당대회까지 과정들이 사실은 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 또 친박계의 그런 향후의 공세적인 흐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청와대 참모진 개편 소식 그리고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비대위원 임명 소식을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